방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고 주동 미군은 5천 명이나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대리기에 나선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촉발적 이유하고 근본적 이유가 있죠. 촉발적 이유는 나토가 미국의 이란 전쟁에 단순하게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까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응징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고요. 근본적인 배경은 글로벌 미군 태세를 재조정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환경에서 독일이 첫 번째 타깃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미군이 한 3만 5천 명가량 있다고 들었는데 14%가 빠지는 셈입니다. 5천 명이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5천 명이 아니면 유럽의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우선 그 미국의 그 유럽 주둔 미군 규모가 러시아 우크라 전쟁 이후에 1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국방 수권법상 7만 6천 명 이하로는 감축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를 고려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유럽 내에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카드가 어느 카드냐에 따라 파괴력은 다르겠죠. 다만 5천 명이라고 유지한 것은 실행 가능한 카드다. 국방 수권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도 재배치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치가 사실은 이 독일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산 차량 추가 관세도 어떻게 보면 그 피해는 독일이 가장 많이 입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정상 간 수사적 충돌이 외교, 안보, 그 경제 문제 충돌로 비화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메르츠 총리가 아무런 전략 없이 미국이 이란 전쟁에 뛰어들어서 이란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독일이 미국을 흠집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독일에 흠집을 내겠다고 하면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독일은 BMW, 뭐 벤츠, 뭐 이런 것 통해서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하고 트럭을 못 팔게 20%, 5% 높인다 그러면 독일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번 미군 감축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독일은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안보 지형에 이번 독일 주동 미군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실제적인 영향보다는 상징적인 어떤 그 흠집 이런 게 클 것 같습니다. 뭐냐면 독일에 배치된 미군의 어떤 역할이 유럽 사령부가 배치돼 있고 아프리카 사령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 내 그 배치된 그 미군들의 거점 기지로서 공군 기지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해 왔던 독일의 5천 명이라는 감축 카드를 제일 먼저 꺼내들었다 그러면 독일의 전략적 지위, 그다음에 유럽 내에서의 지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복합적인 효과가 영향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독일뿐만 아니라 현재 보니까 스페인이랑 이탈리아에 있는 미군들도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거는 미국의 어떤 말을 듣지 않았던 국가를 대상으로는 분명히 응징이 될 수 있다라는 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겁니다. 즉 미국의 정책을 제대로 들어야지 안 그러면 그만큼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의 말을 잘 듣게 하는 나름대로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조치가 결국은 유럽의 안보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로 갈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나토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유럽을 길들이게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왜 이걸 따지고 있느냐, 왜 주동 미군 감축이 중요하냐, 주한 미군 감축의 예고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개방에 어떤 역할에 미온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거론하긴 했지만 유럽에 대한 불신은 근본적인 불신뿐만 아니라 영공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방해했다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대한 입장과 역할의 차이가 좀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한미 동맹이 작년에 이제 현대화를 하면서 한미는 상호 이익이 가능한 동맹이라고 생각해서 모범 동맹국으로 규정을 했고 최근 들어서도 모범 동맹 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략적 그 우선순위에서 인도태평, 한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주한 미군 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이번 달 중순이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게 됩니다. 미중 간의 어떤 협상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혹시 이번 미중 협상에서 한국 이슈도 좀 다뤄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이슈는 이제 북한 비핵화 때문에 안 다뤄질 수는 없게 되겠죠. 한국이 비핵화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미가 얼마나 동맹 결속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이 잘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피스메이커하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네. 얼마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룰 때 잘 어우러지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